기말고사와 관련해 갖고 3주 동안 이번 주 포함해서 12, 13, 14주 동안 배운 내용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과목은 자금 관리가 되겠고요. 자금 관리라서 이제 그 회계 담당자가 자금 관련돼 갖고 자금 관리에 관련돼 갖고 이제 하는 거를 주로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좀 관련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3주 동안 이렇게 이제 경영 분석의 일부, 재무제표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3주 동안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는 3주 동안 수업한 걸로 이제 출제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계산한, 뭐 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장 오실 때 이제 계산기 좀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뭐 오늘 지금 이제 레버리지 분석했었고, 지난주에 그 손익분기점 분석했었고, 현금,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거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재무제표 분석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재무제표 분석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손익분기 하나, 그리고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거 하나, 그리고 레버리지 분석하는 거 하나. 그래서 어쨌든 계산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인 문제로 해서 이제 그렇게 기말고사를 이제 출제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 3교시 때는 지난주에 배웠던 것 한번 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이 슬라이드가 지금 34개 좀 꽤 많네요. 많기는 꽤 많은데 여러분이 다시 이제 뭐 3주 수업 처음부터 다시 이제 들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표와 관련돼 갖고 회계 분야가 이렇게 이제 5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순이익계산서를 이용해서 주로 만드는 것, 요거는 세금 계산하는 것, 요거는 이제 경영자 의사결정하는 것, 원가회계, 관리회계 이렇게 얘기하죠. 재무제표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하는 거 회계감사, 그리고 재무제표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거 경영분석,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는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거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재무상태표가 되겠고요. 기업의 재산 상태를 나타낸, 재무 상태를 나타낸 표죠. 자산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아까 이제 성격을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을 나타낸 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이 순서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매출액 매출원가 그래서 이렇게 10번까지. 그리고 요거를 이제 성격별로 나눠보면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여기까지가 영업활동이고요.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액.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 그거 외에 이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지금 조금 전에 수업한 것은 요거 이제 이자 비용만 놓고 계산했었죠. 자, 여기 이제 손익계산서가 되겠고요.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이렇게 의미를 좀 재무관리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가? 외부로부터 빌려오는가, 내 자본으로 하는가? 외부로부터 빌려오는 거에는 이제 이자가 나가게 되고요. 내가 조달하는 거, 자기 자본은 이제 배당금을 나중에 지급한다 그랬죠. 이익이 나면 주는 거고, 이익이 안 나면 안 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이제 자금 운용을 하는 거죠. 유동자산을 가지고 있는가, 비유동자산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재무관리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조달과 운용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기업의 재무상태표하고 이제 기업의 위험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가 많을수록 이제 위험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부채가 적을수록 안전하다 그랬죠. 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자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동자산은 수익성이 적은 대신에 안전하고 비유동자산은 수익성이 높은 대신에 좀 불확실성이 크고 위험이 좀 많다 그랬죠. 부채와 자본을 가지고 이제 위험성 평가하고 자산의 구성을 가지고도 기업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유동자산하고 요 부채 비교하는 거, 유동성 분석이라고 그랬죠. 유동자산, 유동부채, 그건 유동비율이고요.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하고 유동부채 비교하는 건 당좌 비율. 현금만 가지고 유동부채랑 비교하는 거는 현금 비율. 그랬죠. 그리고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금액을 순운전 자본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자산에서 순운전 자본이 차지하는 것.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분석, 부채 비율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수업을 레버리지 분석이라고 했지만은 이것도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크게 봤을 때 이제 이거는 이제 부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제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레버리지 분석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채하고 자본의 비율, 전체 자본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뭐 이거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자본 배분의 안전성은 뭐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게 돈이 묶여 있는 거니까 적어도 내 여유 자금 가지고 나도 묶여 있는 자본, 유동부채 말고 자기 자본이나 비유동 부채까지 요걸 가지고 비유동 자산을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산 구성 분석해서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이제 재무제표 보고 재무상태표 보고 네 가지 비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기업의 안전성 분석하는 거예요. 안전성. 자, 그래서 유동성 분석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분석이 있었죠. 그 표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본 배분의 안전성, 비유동 자산하고 장기 자본 요거 가지고 하는 거였었고. 요거는 이제 손익계산서 분석이죠. 손익계산서 분석은 이제 매출액 대비 뭐 영업이익 얼마인가, 순이익 얼마인가 하는 거죠.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거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뭐 요거는 이제 좀 합쳐서 계산한 거죠. 유동비율, 당좌비율, 회전율까지 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제 산업평균보다 좋다 나쁘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왜 좋은가 왜 나쁜가가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뭐 지금 유동 비율은 좋은데 뭐 당좌 비율이 좀 낮은 거는 재고 자산이 많아서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회전율하고 이제 뭐 이익을 낮은 거는 뭐가 적어서 그렇다. 이제 뭐 그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성과 활동성 묶어서 한 거죠. 이거는 활동성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자산을 가지고 이제 얼마나 매출액을 올렸는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제 비교를 했었죠. A기업, B기업. 똑같이 100인데 매출액을 B기업이 활동적이죠. 매출액을 더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반면에 이제 수익성만 놓고 보면은 여기는 100원 팔아서 100원이니까 여기는 200원에 10원이고요. 여기는 100원에 10원이니까 수익성은 A기업이 좋은 거죠. 근데 활동성은 B기업이 좋은 거고요.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면 이렇게 나왔었죠. 각각 비율을 있는데 봤을 때 산업평균보다 좋다 나쁘다. 근데 그런 의미가 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자료가 주어지면은 이렇게 이제 자료가 주어지고 거기서 이제 이 표 계산대로 계산해 놓고 산업평균보다 좋다 나쁘다. 그래서 그거 왜 그런 것 같다. 라고 이제 코멘트가 한마디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시험으로 요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성이라는 거 있었고요. 부가가치 계산해 갖고 노동 생산성, 그다음에 이제 뭐 자본 생산성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재무제표 분석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가치 계산하는 걸 했었습니다. 현재가치 이렇게 항상 원금 플러스 이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식을 유도했었습니다. 공식을 그때 외우지 말라 그랬었죠. 그 내용을 이해하면은 이게 공식이 자동으로 나오고 계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1년 뒤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 2년 뒤에도 원금 플러스 이자 이렇게 해서 했으면 됐었고요. 그리고 사례로 나온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100만 원을 2년 뒤에 얼마 되겠는가. 그리고 우리 이제 회계학 쪽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많이 나옵니다. 사채 이렇게 됐을 때 얼마인가. 손으로 계산이 가능하죠. 6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0.04 이렇게. 그래서 요 사채 계산하는 거 이것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말고사 때 이거 사채 계산하는 거 한번 하고요. 계산기가 있어야 계산하겠죠,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손익분기 분석입니다.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의 매출 수준. 이것도 전제 조건이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누는 걸 계산했었죠. 그래서 이 산식을 유도하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총수익은 총비용과 같다.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몇 개 팔아야 되는 거는 고정비 나누기 판매단가 나누기 단위당 변동비. 요게 고원이익이죠. 하나 5,000원 팔고 그거 만드는데 3,000원 든다. 하나 팔 때마다 2,000원씩 남는 거죠. 고정비 나누기 2,000원. 그러면 몇 개 팔아야 되는 거 나오고 있었죠. 이게 수립분기점 분석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산을 했었죠. 판매 단가가 5,000원, 원가가 이거. 그럴 때 뭐 몇 개 팔아야 되는가? 이익을 내려면 몇 개 팔아야 되는가? 자, 그래서 기말고사에서는 또 이거 하나, 요 중에서 한 문제 계산하는 거. 그 계산 준비 좀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수업한 내용입니다. 오늘 수업한 내용은 레버리지 분석이었죠. 그래서 이제 비용을 이렇게 일단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별을 하고 나면은 이제 뭐 매출액 변동에 대해서 이익 변동이 어떻게 되는가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레버러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매출액 증감에 따라서 매출액이 증가하면은 영업이익이 매출액 증가보다 높다고 그랬죠. 높게 발생하는 현상, 그거를 레버러지라고 그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정비 때문에. 고정비 때문에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그리고 고정비용, 이자비용이 있죠. 고정비 때문에 순이익도 더 많이 증가하고, 이런 현상을 레버러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영업 레버러지, 이렇게 되는 거는 재무 레버러지, 합쳐서 결합 레버러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구체적인 비율을 구하는 거, 영업 레버러지 도, 공원이익 나누기 영업이익, 영업이익 나누기 순이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례를 두 가지를 갖고 했었죠. 먼저 설비 구입하는 거. 설비 구입했을 때 A 기계 구입하면 어떻게 되고 B 기계 구입하면은 이렇게 된다.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향후에 또 매출액이 증가했을 때 이런 차이가 난다. 매출액이 증가했을 때 A 기계하고 B 기계하고 이런 차이가 난다라는 것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출액이 줄어들면 또 더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B 기계가 A 기계보다 더 위험성이 높다.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이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을 거고, 손실이 발생할,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도 더 크다는 얘기예요. 변동폭이.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죠. 향후 매출이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면 B 기계가 난 거고, 향후에 매출액이 줄어들 거로 예상이 되면 A 기계가 난 거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는데 순수하게 부채로만 할 것인가, 또는 자기 자본으로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부채로 하게 되면 당연히 레버러지가 올라가고, 자기 자본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레버러지는 줄어들고, 안정적이고 자기 주식은 자기 자본으로 하면은, 그리고 부채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위험하고, 위험한 대신에 이제 매출액이 더 늘어나면은 이제 이익이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뭐 아니면 도,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느 걸로 할 것인가, 그런 이제 경영자의 몫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분석을 해놔야만 경영자도 이걸 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레버리지 분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기말고사 볼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레버리지 분석도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계산하는 거 이렇게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 분석하는 거 하나, 그러니까 안전성, 활동성 가지고 수익성 그거 섞어서 하는 거 하나, 그리고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거, 그리고 손익분기점 계산하는 거, 레버리지 계산하는 거. 그래서 계산하는 거로만 해서 한 4문제 정도 그렇게 출제할 예정이니까, 여기 지금 화면상에서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보시면 이제 내용 좀 다른 교과서는 없지만은 내용만 보고 좀 충분히 이해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말고사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자금 관리 한 학기 수업을 이제 모두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얼굴을 못 보고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바로 이제 졸업을 하시게 되는데, 올 한 해 이렇게 좀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깥 활동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 또 뭐 취업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을 거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이래저래 조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올 1년이 이제 지나간 거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남았으니까 좀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네, 여러분들 이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잘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빨리 끝내야 될 테고요. 어쨌든 이제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 기말고사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